여러분에게는 미세한 것을 잡아내는 감각이 있다. 상대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의 얼룩 한 점, 치아에 낀 상추 조각, 그렇게 아주 작은 것에도 여러분은 집중력이 확 흐트러지곤 한다. 따라서 집중력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제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그 요소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 조명에 신경을 쓰자. 차가운 불빛과 따뜻한 불빛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가?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등을 직접 골라보라. 가급적이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조명을 그때그때 기분에 맞추자. 소지품이나 자주 쓰는 물건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인지 확인하라. 여러분의 감각 체계에 거슬리는 색채를 애써 참을 필요는 없다. 가구와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아기자기한 분위기,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 세련된 분위기 중에서 어느 쪽이 당신의 취향인가? 가구의 선이나 모서리, 크기와 소재,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고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하며 조화롭게 보이는 수준을 찾아보자. 가전제품의 색상과 디자인도 신경 써서 골라야 한다. 실외에서 눈이 부실 때가 많다면 선글라스를 잊지 말고 챙기기 바란다. 네온 조명에도 유의하라. 그러한 조명이 당신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신경 거슬리는 소리를 접했을 때 자신을 잘 추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 내가 어떤 감각 정보를 부적절하고 생뚱맞다고 여길수록 기분이 상하기 마련이다. 여러분은 언뜻 신경을 거스르는 감각 정보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낙엽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짜증난다면 한 번쯤 정원사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가 한데 모은 낙엽 냄새를 맡아보라. 말끔해진 산책로를 보면서 그 소리가 꼭 필요한 소리였구나 하고 생각하면 한결 견디기가 수월해진다. 나만의 해결책을 찾아라. 덥거나 춥다는 감각, 습기와 건조함, 적절하지 않은 냉방이나 난방, 갑갑하거나 피부가 가려운 옷, 음식이 살짝 상한 것 같은 뒷맛, 역한 냄새 등 자잘한 방해물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피해갈 수 있다. 거칠거칠하거나 보풀이 잔뜩 일어난 이불 덮고 어떻게 잠을 잘 자겠는가? 방이나 자동차에서 나는 냄새, 어떤 사람의 재치가 집중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불편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수고할 만하다. 가구와 옷뿐만 아니라 탈취제, 화장품, 세제 등도 마찬가지다. 샤워젤, 수분크림, 샴푸,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등의 향과 촉감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도 하고 왠지 불편하기도 한다. 그러니 이 모든 감각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쓰는 물건은 한낱 세제라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고르기 바란다. 운동 감각도 인체공학적인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자기 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다. 자세나 호흡에 신경을 쓰자. 잊지 말고 이따금 하품을 하고 심호흡도 하고 몸을 움직이고 기지개를 켜자. 특히 두뇌를 장시간 혹사했다면 이런 작은 몸짓이 더욱더 중요하다. 고양이의 몸짓을 눈여겨보고 본보기로 삼아라. 고양이야말로 안락함과 느긋함을 제대로 추구할 줄 아는 동물이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감각 과민증에 적합하게 개발한 자기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가령 선글라스와 귀마개를 항상 갖고 다닌다든가 오랫동안 씻지 않은 사람이 옆에 앉는 등 갑자기 악취를 피할 수 없을 때 돌돌 감을 수 있도록 향수를 살짝 뿌린 스카프를 가지고 다닌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이따금 내 감각 체계의 모든 주의력, 모든 의식을 집중해보자. 감각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라. 이따금 홀로 벗어나 있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웬만큼 있어야 기운을 차린다. 아마도 이미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짜증이 폭발하는 빈도를 낮추고 있을 것이다. 수시로 오감을 기분 좋게 만드는데 신경 쓰기 바란다. 여러분에게
예술과 자연의 과다 복용을 처방한다. 그렇게 쾌감을 주는 환경에서만 여러분의 감각 체계가 지닌 독창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감각 과민증은 잘 관리하면 커다란 행운이 될 수 있다. 자기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삶의 낙, 쾌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와 짜증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나는 러시아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읽고 양자 물리학에서 끌어낸 사금 조각들을 발견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지나친 감수성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금 조각 2개를 소개한다. 바로 펜듈럼과 균형력이다. 펜듈럼은 간단히 말해 개체들이 이루는 집단이다. 아마추어 축구클럽, 자선단체, 정당 역시 펜듈럼이다. 일단 펜듈럼이 만들어지면 목표는 2가지다. 최대한 많은 개체를 끌어들일 것, 그리고 개체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일 것. 아마추어 축구클럽에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자선단체는 기부를 받아야 하며 정당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냐 부정적인 에너지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때 개인은 어떤 대의를 위하여 혹은 그러한 대의에 반하여 펜듈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펜듈럼에게는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그들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요긴하다. 일단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융합되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펜듈럼이 환영할 만한 예비 고객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생각이 많고 감성적인 여러분은 아주 많은 일에 분노하고 열광한다. 그래서 흥분시키기도 쉽고 회의하기도 쉽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빈번히 자극받고 흥분하지 않으려면 당신이 모든 전선에서 싸울 수 없고 모든 대의를 옹호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기가 마음을 주고자 하는 펜듈럼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란다. 또한 그 펜듈럼이 초기 목적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자유로이 떠날 수도 있어야 한다. 일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을 찾았을 때,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전념할 때 당신은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낀다. 자기만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모두에게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펜듈럼에 빠지고 싶은 욕구가 확 사그라진다. 정신적 과잉 활동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하나의 펜듈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충분히 거리를 두고 보기 바란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무게를 두는 것은 요리조리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 특히 중요하다. 어떤 프로젝트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균형력을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되어 추락해버릴 수도 있다. 실패하기 딱 좋은 시나리오인 셈이다. 따라서 중요성을 덜어내고 싶다면 현재로 돌아와 플랜 B를 세워라. 균형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여러분이 입 밖으로 꺼낸 말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단어와 그 단어가 지칭하는 사물은 다르다고 말한다. 개라는 단어는 물어뜯지 않는다. 말은 우리 경험에 붙이는 명찰에 불과하다. 단어가 주관적일수록 각자 자기만의 내용을 담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빚어지기도 쉽다. 존중, 충직성, 참여 같은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다른 사람은 단어를 여러분과 잘못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가령 게임에서 어떤 사람은 놀이를 먼저 떠올리지만 어떤 사람은 테니스 시합이나 체스 경기 같은 경쟁을 먼저 떠올린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흡사 이 상자 안의 내용물을 너무 많이 우겨넣는 것과도 같다. 상자에 뭐라고 명찰이 붙든지 보통 사람들은 그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발언이나 지지가 분명치 않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알맹이 없는 말,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의미 없는 식상한 말을 알아보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 문장을 한번 보자. 최대한 빨리 그 문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나? 아무 정보도 없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종류의 문장이란 다 이 모양이다.
자명한 얘기밖에 하지 않는 하나마나한 말이다. 심리 조종자가 여러분을 붙잡아 놓는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공허하고 뻔하다.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 네가 만족을 못해서 문제지. 이 말의 상자는 텅 비어 있든가 오래된 신문 뭉치만 들어있을 뿐이다. 말에 상처받는 것도 말에 취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자. 펜듈럼을 알아보고 매사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말의 진짜 알맹이를 파악하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제법 거리를 취할 수 있으면 작은 계기에도 양은 냄비처럼 확 뜨거워질 일이 없다. 크리스텔 푸티콜랭 저자의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생존편이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읽으니까 안 읽은 사이에 쌓였던 문제들이 조금 더 명쾌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빈말을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겼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더 불안한 방법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말한 거 진짜 맞냐고 한 번만 더 물으면 깔끔한 거잖아요. 근데 친구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걸로 부담을 줄 것 같아서 그러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그 친구가 빈말이든 뭐든 한 말을 한 날은 그냥 스케줄을 다 비우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고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반반 시켜놓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기쁨도 반이고 실망도 반인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해외에 살면서 이런 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래 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얘가 말을 하면 칼같이 시간까지 지켜서 오랜지 아니면 말만 하고 약속 자체를 잃어버릴 스타일인지 구분이 안 돼요. 게다가 한국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인 경우에 그것도 제가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의 문화 그런 약속 잡는 스타일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아직까지 너무 힘들고 몇 번을 겪고 나면 그냥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피곤하시죠? 대신 약속에 관련된 거 말고 책에 나온 예시처럼 아무 정보도 없는 말을 하는 건 잘 거르는 것 같아요. 금족 상담소를 봤는데 그 브라이언 씨가 나온 클립을 봤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브라이언 씨는 스스로 납득이 가야 생각이 멈추는 타입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 과잉이신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 근데 세상에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솔직히 가족이 하는 행동도 이해가 안 가는데 평생을 그걸 납득하려고 노력해보고 에너지를 쓰고 해도 뭐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죠. 역시나 해결책은 좀 거리를 두는 것. 오은영 선생님은 가상의 보자기를 펼쳐가지고 지금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는 거기에 담아서 옆으로 제쳐 들어가세요. 법륜스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다 끊어버려라. 그 말을 저도 가끔 생각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리얼리티 트랜서핑도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은영 선생님도 법륜스님도 그 말이 펜듈럼에 휘둘리지 말라 이런 같은 말 같아요.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이렇게 생각 과잉인 성향을 잊고 살면 오히려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걸 차라리 생각하고 살 때 맞다. 나 좀 생각 너무 많이 하는 타입이지. 잠깐 끊자. 이렇게 내 스스로 조절하기도 수월하고요. 나에게 맞는 삶의 밸런스를 찾을 때 조금 더 행복하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